네, 계속해서 뉴스 파헤치기 이어갑니다. 최근 선선한 계절로 인해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건강 증진과 레포츠, 또 출퇴근 등의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에 비례해 자전거 교통사고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 뉴스 파헤치기에서는 자전거 교통사고에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평소 자전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자전거를 좋아는 하는데 네. 요즘엔 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도 좋아는 하지만 네. 타기 힘들더라고요, 은근히. 그렇습니다. 네. 요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좀 도로나 이런 네. 공원 곳곳에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수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타는 국내 자전거 인구가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죠. 네.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선 취미, 뭐 이렇게 이제 운동,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이제 가까이 와 있습니다. 네, 1,300만 명이면 말씀하셨듯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사고 위험률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고가 현재 많이 나고 있는 추세죠.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그 자전거 교통사고가 연평균 5,852건이 이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이제 최근 5년간 3만 건 가까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을 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사망자가 이제 530명, 부상자는 뭐 3만 900여 명에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5,852건의 사고에서 1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6,185명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전국에서 매일 16건의 그 자전거 교통사고로 발생하고 있고 0.3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5년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자료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2017년, 재작년과 작년의 기준으로 좀 한다면 네. 수치가 어떻게 비교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연도별로 이제 사고율은 뭐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2017년 사고는 186건에 2명이 사망을 했고요. 네. 지난해는 뭐 162건 중에 5명이 그 사망을 했는데요. 두 배가 사망에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매년 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매년 사고가 150여 건에서 190여 건까지 이렇게 이제 발생했고요. 2명에서 6명이 매년 자전거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사용률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율도 좀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별로는 역시 인구가 가장 많은 그렇습니다. 서울이 가장 높겠죠. 수도권이 가장 많고요. 네. 그러면 서울, 경기, 대구, 경남, 경북 이런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사고율이 참 예상보다 높은데 네. 사고가 날 시 일반 차량보다 사고 충격이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지므로 운전자 신체에 더 훨씬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부상이나 이런 사망률이 적지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전거 교통 그 사망자 수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가 이제 가장 많고요. 전체 사망자 이제 530명 중에 20.9%가 경기도에서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중 1명은 경기도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또 경기도에서만 자전거 교통사고로 매월 2명 가까운 그 사람들이 아까운 인명들이 손실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다음으로는 먼저 그 서울, 전북, 경남, 전남 이런 수로 나타나는데요. 눈여겨볼 대목은 자전거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건수인데요. 치사율은 전국적으로 1.8명이 이었는데 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14.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북이 6.2명, 전남 또 충남이 4.4명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충북의 네. 자전거 사고율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170여 건이 그 이제 해마다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 국회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병원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이제 자료를 이제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2014년부터 18년까지 최근 5년 동안에 모두 이제 869건이 이제 그 교통사고 발생해서 19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네. 897명이 다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요. 네. 자전거 교통사고 비율이 우리 충북 지역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특히 지난해 전국적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가 27.8%가 이제 감소를 이제 한 반면에 충북은 5명이 그 목숨을 잃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150% 증가율을 기록을 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그 공공기관이나 경찰, 자전거 타시는 분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사망자가 감소한 한편 우리 충북 지역은 무려 150%가 증가했다. 예.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뭐 안전 부주의 또는 뭐 그 인프라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야외 활동 증가하는 계절을 말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전거 사고 응급실에 이제 내원한 환자 현황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네. 매년 23개 병원 응급실에 그 손상 환자 관련 이런 사람들이 4만 6천여 건이 넘었습니다. 매년이요. 그렇습니다. 네. 전체 교통사고 환자 27만 그 여건 중에 17.2%고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았습니다. 역시 뭐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자전거를 더 선호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특히 이제 자전거로 인해 손상이 많은 발생하는 소아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2월과 3월, 네. 5월과 6월에 이제 가장 많았고요. 주중보다는 주말 또는 오전보다 오후가 많았습니다. 네. 사고가. 손상 부위로 보면 당연히 외상성 머리가 많이 다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체 부분, 네. 이제 그 하체 부분 이런 순서로 이제 사고를 많이 이제 그 입은 걸로 나타났고요. 또 문제는 헬멧 착용이 4.6%에 그쳤다는 겁니다. 맞아요. 전체.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네. 이제 7명은 헬멧을 안 쓴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고요. 이제 자전거 타는 활동별로 이렇게 분석한 걸 보면 여가 활동, 일상생활 이렇게 이제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저 사고 발생이 그 주로 일어난 곳은 일반 도로, 골목길 이런 곳에서 주로 이제 일어났습니다. 네.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그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자전거 사고 사망 원인 중 70%가 머리 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헬멧은 써야 되겠죠. 네. 머리 예방을 하려면 그 이제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 그 썼을 때보다 성인은 8.8배, 네. 그 어린아이는 무려 12배. 그렇군요. 충격이 머리에 가해지면서 사망률은 무려 2배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자전거 그 이제 사고 주원인은 말씀드린 인프라 이제 부족하고요. 네. 제도도 그 미흡한 거, 안전 의식, 자전거 타는 사람들 헬멧을 안 쓴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횡단보도라든지 이렇게 정지했다 가지 않는다든지 네. 이런 인식 부족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운동과 자기 관리에 대한 관심이 요즘 많아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추세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자전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건데 문제는 그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 그게 가장 큰 그렇습니다. 문제입니다. 예. 이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은 차에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네. 도로 옆쪽으로 달리는 자전거가 아슬아슬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이 자전거 도로교통법에 대한 것을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도로교통법상의 제2조에 보면 자동차 정의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저장고 그리고 자전거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자전거는 차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보도를 타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보도는 끌고 가야 되고 네. 또 이제 그 차도에서는 어떻게 가 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그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사실 사고가 났을 때는 자동차 사고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 현행법상 예. 자전거로 보도를 주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속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에 끌고 가는 건 가능한데 타고 가는 건 타고 가는 건 안 되는군요.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대신에 이제 장애인이나 어린이들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모터 이제 그 자전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모터 자전거는 당연히 이제 그 모터로 운행하기 때문에 차도로 가야 되고요. 보도로 가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모터 시동을 껐을 때 이럴 때는 보도로 이제 자전거 이제 그렇게 갈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네. 겪어보셨겠지만 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도로로 네. 다니시는 분들이 참 아슬아슬할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예, 예.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이제 보통 저 사고가 났을 때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불리하죠. 불리하고 네. 그렇게 이제 차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이제 그렇게 끌고 가야 되고요. 또 이제 그 대개 이제 그 버스 전용 차선 바깥으로 가야 됩니다. 또 원래 예, 아, 전용 차선이 네. 그 우측으로 타고 가야 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만 좀 그 기억을 한다면 사실 좀
그 본인을 그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승용차하고 차하고 부딪혔을 때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 자동차는 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타면 좋은데 자동차가 이제 생활 수단으로 타는 경우가 있고 운동 할 때는 또 이렇게 그 자전거 전용 도로나 이런 게 차도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네. 이용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복잡한 곳 뭐 차와 뒤엉켜서 뭐 막 이제 혼잡한데 이런 데는 뭐 사실 피해서 자전거를 운전 타고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이런 선수용 자전거를 또 네.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도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네.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갑자기 좀 좌회전 못 생각이- 받습니다. 아, 못 받나요? 예, 바로 이제 직진했다가 네. 다시 또 직진해야 됩니다. 기역자로. 아, 자동차도 왜냐하면 네. 좌회전하려면 차선을 어디로 가야 돼요? 좌측으로 들어가야 그쵸. 되죠. 그러니까 자전거는 직진해서 바로 다시 직진을 해야 됩니다. 멈췄다가 직진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렇게 역기역자로 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가지 않으면 그 단속에도 적발되고요. 그렇군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차로 구분이 되지만 또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네요. 그리고 자전거 이제 운전하면 또 안 됩니다. 2008년 9월 28일부터 또 음주를 한 다음에 자전거 네. 타면 측정됐을 때 처벌을 받습니다. 자동차랑 그래서 그건 또 똑같이 적용이 똑같습니다. 되는 거군요. 음주 단속 기준은 0.05%고요. 네. 적발될 경우 20만 원 그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선선한 계절과 함께 최근 레저 활동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증가를 했는데요.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교통법에 의거된 자전거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서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인식이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파헤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정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